이게 시간이 주는 최고의 비밀인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지내셨나요? 저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을 한 10일 정도 남기고 있네요. 2025년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복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겨울 마침표라고 하는 박솔미 저자님께서 지은 에세이를 읽고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년이 하나의 문장이라면 잘 살았음에 대한 확신은 마침표다. 적절한 길이의 문장들을 모아 좋은 삶으로 완성하려면 간결하게 끝맺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상황들에 노출되다 보면 좀 심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 스스로 정리도 잘 안 되는데, 이 연말이라는 시간이 주는 그런 선물이 바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한번 쭉 복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제가 두고두고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2016년도에 알파고와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 프로 구단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광화문에서 대국을 펼쳤죠. 5번 같이 대국을 펼쳤는데 5번 중에 결과는 패, 내리 3패를 하고 4번째 판에 이세돌 프로 구단이 한 번 이겼고요. 그리고 5번째 다시 졌습니다. 그래서 5번 중에 한 번 이세돌 프로 구단이 이겼고 4번은 전부 다 알파고가 이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은 이세돌 프로 구단이 내리 3패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도 정말 치열하게 알파고와 본인이 두었던 수를 한 수 한 수를 분석하면서 동료 프로 구단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복귀해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4번째 판이 바로 이세돌의 그 유명한 78수, 그죠? 78수를 딱 두는 순간 알파고는 완전히 승률을 쭉 50대 50의 승률에서 거의 뭐 5% 미만 승률로 떨어지면서 그 유명한 알파고 리자인즈라고 하는 팝업을 띄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인류가 알파고를 이겼던 마지막 순간이고요. 그 뒤로는 인류가 그 어떤 사람도 알파고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 무섭게 성장하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복귀하는 습관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많은 창업자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해나가는 한 해 한 해 정말 놀라운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리더들의 공통점은 항상 복귀를 습관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복귀를 습관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회상과 복귀는 달라요. 회상은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떠올려 보는 것이고요. 복귀는 정말 치밀하게 나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보는 습관이거든요. 저는 주로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사무실에 가는 그 길에서 한 20에서 25분 정도 운전을 해 가는 그 길에서 주로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한번 복귀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꼭 이 복귀하는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복귀하실 부분들은 바로 올 한 해 나의 자존감 그래프를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꼭지점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월 달의 나의 자존감, 2월 달, 3월 달 쭉 해서 12월 달까지 나의 자존감 그래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시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보통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고요. 시간이 더 되신다면 내 인생의 자존감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1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자존감 그래프를 한번 쭉 그려보시고요. 이 자존감 그래프를 그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자존감이 높았을 때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그 패턴들을 보시고요. 어떨 때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은지를 그 기본적인 바람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의 꼭지점은 저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이 높고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은지에 대한 그 패턴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내가 2025년도에 조금 더 솔리드한, 단단한 그런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복귀 포인트는 바로 관계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입니다.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인 에세이스트죠. 연배가 아주 많으신 90이 넘으신 그런 에세이스트입니다. 거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어머니 말씀처럼 사람이나 집이나 약간의 거리를 둬 통풍이 가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관계에 있어서 그 거리감을 확보하는 것이 역시나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맺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실 때도 있지만 또 실망했을 때도 있을 텐데 관계를 한번 쭉 복귀를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드려보자면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세 번째는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네 번째는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 연말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연초나 또 딴 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시간 정도쯤에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꼭 미안함을 이야기하시기 바라고요.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내가 미안한 사람에게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담백하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내 자존감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미안하다라는 말이 마치 본인이 그 말을 하면 지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자존감 정도가 높아 있으면 미안한 사람에게는 진짜 그대로 순수하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안한 사람, 고마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와 관련돼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다 내 사람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내 사람, 그리고 집중하지는 않고 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느슨한 관계로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는 사람으로 좀 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을 만드는 거는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를 다 내 사람으로 끌어안고 가는 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는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사람에게 시간을 절대적으로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누군가와의 비교에 의해서 본인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의존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는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우위에서 맛보는 그런 감정적 우월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내 인생에서 내가 언제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런 순간들을 스스로에게 듬뿍듬뿍 선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냥 본인의 시간을 즐겁게 잘 활용하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찾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을 때 저는 항상 불편해요. 언제가 나도 비교 당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런 위태위태한 행복감은 저는 행복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가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사람을 정의를 하려면 나는 과연 그럼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2025년을 앞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는 인간 군상을 세 가지로 나누죠. 기버와 테이커 그리고 매처로 나눕니다. 기버는 기본적으로 주려는 사람, 테이커는 맨날 뺏으려는 사람, 그리고 매처는 기버를 발견하면 주고 테이커를 발견하면 뺏으려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매처죠. 그죠? 근데 테이커도 은근히 많아요. 맨날 더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죠? 그리고 기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본주의의 성공의 사다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이 매처와 기버와 테이커의 어떤 성공 확률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를 살펴보면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쪽이 누구다? 실패한 기버들이다. 실패한 기버들은 지 거는 한 개도 못 챙기면서 맨날 퍼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실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죠. 아유, 쟤는 뭐 지 것도 못 챙기면서 저렇게 남들 챙기려고. 실패한 기버. 그 다음 위에 있는 포지션은 누구냐? 테이커입니다. 뺏으려는 사람들. 맨날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죠? 자기 거 맨날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죠? 쟤는 테이커야. 맨날 뺏으려고 해. 고립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똑똑한 척을 하면서 본인 걸 챙기려고 하지만 점점 더 고립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 위에가 이제 매처입니다. 그죠? 매처는 줄 거 주고 받을 건 받고. 괜찮은 사람들이고요.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우리는 매처입니다. 그죠? 근데 자본주의의 성공의 사다리에서 가장 위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그런 분들은 누구다? 전략적이고 스마트한 기버다. 기본적으로는 기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여유와 역량들이 있는데 아무나에게 그렇게 막 퍼주는 실패한 기버가 아니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데미지를 많이 입히면서까지 주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을 잘 지키면서도 전략적이고 스마트하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전략적인 기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맥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리멤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좋은 인맥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줄 수 있는 여유와 역량이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버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 사람은 참 멋진 인맥이야 라고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맨날 받으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뺏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여유롭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참 너무 좋은 책인데 재현주 대표님께서 지은 책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다. 일을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보는 것. 결국 깨달은 것은 기존의 서사의 압력을 이겨내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고유의 관점을 계속 형성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전문성보다 자신만의 탁월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일에 골몰된 내가 아니고 일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일 자체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더 탁월한 서사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역량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즘 제 주위에서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참 탁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이 주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들이 내는 문제도 파악도 못하고 못 푸는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을 거고요. 남들이 내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게 살아가는 똑똑한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본인이 디파인하고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내가 정말로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급했는지, 느긋했는지, 여유로웠는지, 쫓겼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잘 분배되었는지, 소비했는지, 부유했는지, 부족했는지, 그죠? 시간에 대한 나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부분이 시간이 많이 쫓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주위를 쭉 둘러보면 참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시간이 그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요. 항상 시간이 쫓겨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훨씬 긴 시간의 축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그럴 수 있게 만든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그런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침 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6시 반에서 7시 정도까지 출근을 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업무 메일을 보지 않고 카카오톡을 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시간을 적립식으로 ETF 투자를 해온 지가 벌써 5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올해도 협상바이블 개정판을 이제 탈고를 했고 내년 2월 달에 나올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기획도 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깊은 내면과 대화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식 ETF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내 시간을 ETF 투자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100년 달력인 것 같아요. 네이버에 여러분들 100년 달력 치시면 100년의 시간을 한 페이지로 볼 수 있는 달력이 있거든요. 저는 제 방에 그걸 붙여두고 항상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몰입하기 위해서 비주얼 타이머를 쓰는데 이것도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가 한 해를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 인생 영화입니다. About Time이라는 영화에 보면 About Time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집안의 남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회상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을 알고 나서 틈만 나면 계속 과거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시점은 어차피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 대충 살아. 그러고 나서 또 돌려. 맨날 그 짓을 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 truth is I now don't travel back at all. 나는 이제는 다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다. Not even for the day. 단 하루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I just try to live every day as if I've deliberately come back to this one day. 나는 내가 마치
의도적으로 지정해서 이 날로 온 것처럼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담아서 살아간다. To enjoy it as if it was the full final day of my extraordinary ordinary life. 나의 아주 특별하고도 그리고 평범하기도 한 나의 삶을 아주 순수하게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나는 다시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현재를 정말 밀도 있게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주는 최고의 비밀인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야 돼. Be at present. 그죠? 나는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 그죠? 과거나 미래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더 알차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기를 해볼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습관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께서 복기를 해보시면서 크게 나의 좋았던 습관 3가지 정도, 그리고 나의 나빴던 습관, 개선되어야 되는 습관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았던 습관은 내년에도 쭉 같이 끌고 가시고요. 나빴던 습관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죠. 그죠? 식습관도 좋고요. 운전 습관도 좋고, 커뮤니케이션 습관, 일하는 습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하는 습관,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여러분들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성취와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